혜란아, 대박이야. 1시간 30분 동안 책 읽은 게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난 계속 하겠어. 이따가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볼게.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약정 해제는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B. 약정 해제에도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약정 해제도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2번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딩동댕. 3번 원상 회복의 경우 이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 B. 원상 회복의 경우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진다. 4번 법정 해제의 경우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B. 법정 해제의 경우 원상 회복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5번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딩동댕.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최고를 요한다. B.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딩동댕. 2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사자 1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1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와우. 네. 이뻐 보여? 좋았어. 기분 전환. 어디 있지? 다시 2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당사자 1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1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딩동댕. 2번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만으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딩동댕. 3번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딩동댕. 4번 당사자 1방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딩동댕.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 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B. 적용되지 않는다. 딩동댕. 그렇구만. 30번은 다른 색깔. 눈부셔. 이 핸드폰 거치대인데 동그란 그 조명이 있거든? 이게 3가지 조명인데 한번 켜봤어. 이거는 2번째 조명이야. 그래도 어떻게 한번 녹음 되나 한번 볼게. 다음 문제 30번.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는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번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4번 해제된 매매 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5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 한 채권자. 하나 더 풀을까? 31번 해제권의 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딩동댕. 2번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딩동댕. 3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딩동댕. 4번.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딩동댕. 5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B. 해제의 의사 표시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딩동댕. 다음 조명. 이거야. 32번. 해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원상 회복은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 원상 회복은 금전의 경우에는 해제를 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B. 원상 회복은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딩동댕. 2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딩동댕. 3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B.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4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B.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제 이전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제3자는 보호가 된다. 5번. 소의 제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 효력도 소멸한다. B. 해제권의 행사는 형성권이므로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딩동댕. 마지막 33번. 갑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을에게 팔면서 을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 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을의 잔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딩동댕. 2번. 해제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면 갑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딩동댕. 3번. 갑은 을로부터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딩동댕. 4번.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딩동댕. 5번. 갑이 해제 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을은 갑의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B.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딩동댕. 와, 이거 진짜 눈부시다. 이제 민법, 계약법, 강론. 와, 야, 아침 몇 시야? 10시, 11시, 10시? 시장 보고 11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시일까? 대박. 세 과목 해야 되는데. 씨. 어쨌든 민법이라도 화이팅. 시험 보는 날 시험장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냥 1시간 덜 잘 걸 막 이렇게. 진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말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할 수 있어. 그치? 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턱 쳐들어.
야, 1시간 반 동안 서서 책 읽었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 아, 이제 앉았어. 자, 해보자. 화이팅!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선생놀이 할까? 선생놀이? 있자. 있자. 잠깐만. 으쌰. 와, 됐다. 선생님 놀이. 아, 눈이 너무 침침해. 자, 혜란이 어린이, 혜란이 학생. 계약법 강론을 이야기할게요.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우리. 자,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B. 매매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2번.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B.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 성립하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 딩동댕 기억하시고 3번 이행기나 변제 장소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딩동댕 4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B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딩동댕 5번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 딩동댕.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 딩동댕.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꼭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니까 우리 맞추도록 해요. 2번 문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계약금은 언제나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딩동댕. 2번.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딩동댕. 3번. 매매 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딩동댕. 4번. 매매 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키워드죠.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 딩동댕. 매매 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론이고 매수인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부 이행에 착수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중도금을 지급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키워드. 매매 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착수한 경우에는 이 말은 일부 이행에 착수하다. 이거는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문제 풀 때. 일부 이행의 착수는 중도 지급금 냈다. 5번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딩동댕. 3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할 수 없다. 2.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띵동댕. 2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해약금의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딩동댕. 4번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딩동댕. 5번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B.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딩동댕.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딩동댕 맞고요. 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B.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의 효력도 소멸한다.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딩동댕. 5번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을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갑과 을의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갑과 을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3. 을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갑과 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갑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갑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갑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을은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며 공탁할 필요가 없다. 6.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천만 원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도 또 졸려오려고 그러네? 대박. 진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번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해제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3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번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자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없다.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문제. 7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약정 없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을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갑은 수령한 계약금 2천만 원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매매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갑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딩동댕. 갑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을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을이 약정한 중도금 날짜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갑은 매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번. 만약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귀속되지 않는다. 8번. 매매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오빠는 아파. 매매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인 권리를 아무런 법적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전해 주어야 한다. 2번.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함께 이전할 필요가 없다. 3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4번.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수 매도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없다. 5번. 매매 당사자 1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쌍방 모두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쌍방의 채무는 모두 동시 이행의 관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9번. 매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2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되지만 갑의 건물 인도 의무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B. 채권, 재산권 이전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 의무이다. 3번. 매매 목적물의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B. 매매 계약 비용으로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4번. 대금 지급은 특약이 없는 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의 주소에서. 5번.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10번.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부터 과실을 인도하여야 한다. 2번.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번.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속한다. 과실 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4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번.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한 종물도 이전해 주어야 한다. B. 1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 기간이 아니다. 딩동댕.
2번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딩동댕. 3번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하지 않는다. 차감한다. 과실상계가 유추 적용된다. 와.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 채무 등은 동시 이행의 관계이다. 5번 기망행위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가 성립한 경우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2번 갑은 을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병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에 따름.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지하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제작기간에 적용은 없다. 계약 체결 당시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권은 인정된다. 3번 갑이 만약 선의이더라도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번 갑의 기책 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다면 병은 악의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 5번 방금 했지.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다. 다음 14번 갑이 을에게 X토지 1,000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병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니 보던 좋은 일. 을은 X토지 위에서 그 그림은 아니고 여기까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시작할게요. 화이팅!